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구단의 이강인의 영입을 추천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스퍼스 OTM, 여기는 토트넘의 소식들을 모아서 올려주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올렸냐, 현재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경쟁하는 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토트넘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이강인을 매우 중요한 선수가 될 것이라고 토트넘에게 조언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미구엘 앙헬 디아스. 이 기자는 코페 소속의 기자고요. 스페인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 기자는 레알 마드리드 소식에 공신력이 매우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마요르카에는 이강인의 소식이긴 하지만 신뢰도가 있는 기자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분명히 주목해봐야 되는 소식이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잉글랜드의 토트넘이라는 구단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의 영입을 구단에 추천했다 라는 소식을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담당 기자가 이야기를 했다 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에 대한 신뢰도는 100% 믿기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미구엘 앙헬 디아스라는 사람이 이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을 추천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게 이제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영상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을 추천한 것 같다, 매우 추측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한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토트넘 쪽 기사에서도 이강인을 언급하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풋볼 런던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다음 시즌 토트넘이 구성할 수 있는 25인 스쿼드에는 새로운 감독을 위한 7개의 영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단 메인 썸네일을 이강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포지션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골키퍼부터 센터백, 윙백, 미드필더 이렇게 나가는데, 쭉쭉 나가다가 공격수 부분에 토트넘이 모색할 수 있는 이적 가능성 중 하나는 마요르카의 이강인에 대한 영입입니다.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현재 6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강인은 측면과 중앙 모두 뛸 수 있고 현재 바이아웃 조항은 약 1,500만 파운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음 시즌 토트넘이 영입할 수 있는 명단 중에 하나로 이강인을 꼽았어요. 그리고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우리가 토트넘 소식을 들을 때 자주 들어보는 롭 게스트가 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쪽에서도 이강인의 영입을 관심이 있어 한다 라는 기사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강인의 영입 소식이 왜 조금씩 나고 있느냐, 이강인 같은 유형이 다음 시즌 토트넘에게 가장 필요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현재 토트넘의 스쿼드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것이 볼을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배급해줄 선수, 그리고 공격 라인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 라는 것이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죠. 그나마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벤탄쿠르였는데, 벤탄쿠르가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다음 시즌도 초반까지는 못 나올 것이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의 문제는 수비 라인에서 미드필더 라인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중원에서 볼을 받아줄 선수가 딱히 없습니다. 스킵, 호이비에르, 비수마, 파페사르 모두 다 중원에서 볼을 배급해주는 역할에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공격 라인에도 단주마, 모우라, 쿨루셉스키, 히샬리송, 손흥민, 케인, 물론 케인이 볼을 배급해주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공 상황에서 특히나 상대팀의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케인도 그런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강인이 현재 토트넘의 스쿼드에 들어오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게 있냐, 최근에 토트넘이 사용을 했던 전술을 생각해보면 최전방 3톱에서 이강인을 오른쪽에 두는 게 가능해요. 왜 그러냐,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할 때 오른쪽 공격수가 한 칸 내려와서 약간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형태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전방에는 케인과 손흥민, 투톱이 배치가 될 때가 많았었죠. 이렇게 되면서 쿨루셉스키가 이 역할을 수행했었는데, 오른쪽에서 중원으로 내려오고 여기서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아준 다음에 중원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전개하는 역할, 이 역할을 맡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현재 라리가에서도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일단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수비 라인에서 앞쪽에 있는 미드필더 라인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볼을 받는 선수가 스킵인데 스킵이 볼을 받을 때 당연히 중원에서 상대팀이 스킵을 압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스킵이 볼을 받았을 때 상대방의 압박을 받으면 플레이가 굉장히 둔탁해집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스킵이 볼을 받는 상황에서 상대팀 압박이 들어오니까 분명히 패스를 보내줄 수 있을 만한 길이 있었는데 당황해서 패스가 잘못 나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패스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상대팀 선수에게 볼을 그대로 헌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을 전개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하는 플레이를 보면요. 일단 마요르카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올라갈 때가 많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낮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이 볼을 받을 때 당연히 이강인을 상대팀도 강하게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강인이 좋은 건 뭐냐면 볼을 받는 상황에서 상대팀이 압박을 했을 때 이강인은 당황하지 않고 버텨낸 다음에 상대팀의 압박을 이겨내고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탈압박이 된 다음에 볼을 가지고 전진할 때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선수가 있으면 이강인의 정확한 패스로 패스를 뿌려주면서 공격이 전개될 때가 많죠. 그래서 마요르카가 이번 시즌에 역습을 잘하는 팀 중에 하나인 이유가 이강인이 내려가서 볼을 받는 과정에서 상대팀이 압박을 받아도 여기서 압박을 이겨내고 볼을 전진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역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이 만약에 토트넘에 온다면 이렇게 후방 빌드업부터 미드필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전개해주는 패스의 질까지 토트넘은 확실하게 볼의 줄기를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생긴다 라는 점에서 이강인의 영입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강인 선수가 중원 라인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면 프리미어리그는 라리가보다 조금 더 피지컬적으로 뛰어난 리그인데 과연 이강인 선수가 중원 싸움에서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는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가장 볼 경합 상황에 많이 참여하고 볼 경합 승리 횟수가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볼 경합 횟수는 상대방과 내가 가운데 있는 볼을 놓고 싸웠을 때 여기서 볼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지표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에서도 이 싸움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요. 절대 체구가 큰 선수에게 힘으로 밀리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강인의 파워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피지컬이 좋아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거죠. 상대가 밀집 수비를 만들었을 때 앞쪽에 있는 케인과 손흥민 여기에 더해서 오른쪽에 있는 포로나 에메르송 로얄 왼쪽에 있는 페리시치 중원에 있는 스킵과 호이비에르 등등등 공격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이 밀집 수비를 공략할 만한 창의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해요. 사실 이 문제는 토트넘이 몇 시즌 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고 특히나 에릭센이 떠난 이후로 포체티노, 무리뉴, 누누, 콘테 모든 감독들의 축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은돔벨레나 로셀소, 라멜라 이런 선수들에게 창의적인 플레이를 믿어봤는데 결국에 토트넘에서 실패를 하고 말았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역습은 잘하는데 상대팀이 내려앉기만 하면 경기력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만약에 스쿼드에 있다면 이강인은 이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고 상대가 압박을 들어올 때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죠. 그리고 이 라인 사이에서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 수비 라인 사이로 뛰어나가는 공격수에게 정확한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바로 이런 장면이죠.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가 분명히 수비 라인을 잘 만들고 있는데 이 라인 사이로 이강인 선수의 패스가 뛰어가는 공격수에게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장면도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앞에 있는 두 명의 사이 그리고 공격수를 둘러싸고 있는 두 명의 수비수 사이 요 네 명의 선수 사이로 정말 정확한 패스가 한번 들어갑니다. 이 패스 한 번으로 상대의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이 두 줄 수비가 순식간에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이강인의 패스가 정말 날카롭게 들어가고 단번에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장면. 이 장면이 사실은 토트넘에서는 너무나 안 나오다 보니까 상대의 수비 라인을 공략하는데 토트넘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도 이강인 선수가 현재 라리가에서 보여주는 창의적인 공격 작업들, 이런 것들을 보고 현재 토트넘에게 가장 부족한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도 이강인 선수는 토트넘에게 굉장히 좋은 프로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을 구단에게 추천했다. 이 이야기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토트넘에게 이강인 선수의 프로필은 현재 스쿼드에서 필요한 유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루머가 나고 있는 팀들 중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다음으로 토트넘 정도의 클럽이라면 매우 큰 클럽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게도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